네, 영양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어제의 불같은 상승 탄력은 오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시장 종일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결국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은 오늘도 이어졌고요. 그중에서 각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단연 눈에 확 띄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능력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와줬고 13.38%의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가 다가올 미국 인상종약학회에서 이 기대를 받게 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15%가량 올라와 주면서 64,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 자세한 시황 점검부터 종목과 테마는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뤄가 볼 건데요. 7시 50분까지 힘차게 함께 달려주실 분은 시장의 주도주를 쏙쏙 선별해 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이제부터는 매주 화요일을 또 함께 해주실 거니까 화요일 홍당무도 관심 끝까지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소개는 전문가님이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익률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주력주는 주력주답게 또 단타는 빠르고 확실하게 승부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력주 수익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140.22%의 불수익을 내볼 수가 있었고 HLB제약 같은 경우도 8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영향에 화장품줄 오늘도 탄력이 좋았거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50.15%의 수익 만들어 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유일에너테크, 예스티와 같은 종목으로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한 종목으로 맛볼 수 있게끔 전략 채워주셨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갈피를 잡지 못한다, 좀 주가가 도돌이표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에서도 우리의 트윙클 종목은 정말 반짝반짝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GST 23%의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고요. 식품주 지난주에 또 15.43%의 수익을 만들어낸 동원 F&B로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월요일과 화요일 이 종목 담아가 보면서 9%의 수익을 또 빠르게 챙겨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바이오 종목 차트상 진입이 적기다, 빠른 수익 내보실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펩트론으로 우리가 또 수익을 9% 가까이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 또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트윙클 종목까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전문가님과의 소통 이어보실 수 있고 종목들의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 여러분께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월요일 같은 또 화요일입니다. 네. 일단 화요일은 처음 나와주시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다가 네. 화요일날 좀 나오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예, 앞으로는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포인트 좀 짚어왔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도 화요일과 목요일 홍당무 계속해서 끝까지 관심 가지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불안정한 시장, 험난한 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여러분께 세워드릴 거고요.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풀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도 월요일 시장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줬던 모습인데 오늘은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어제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AI고 네. 그 AI를 이제 또 선도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오늘 그런 미증시의 어떤 휴장으로. 그쵸 재료 부재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네. 좀 이제 보합권 그 흐름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네. 우선 이제 코스피를 이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이 과거 40년의 움직임을 보면은 500포인트씩 움직이고, 그리고 2,500 돌파한 이후에는 이제 오늘 보시던 것처럼 이제 이 좀 눌려도 다시 이제 주가가 이 증시가 좀 들어올리는 힘이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곳들을 상방으로 다시 돌파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증시를 이제 찍어 눌렀던 그 이유가 이제 금리 이슈였어요. 금리가 뭐 인상이 될 것이다, 또는 금리 인하는 뭐 당분간 힘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개인 소비 물가 지수, 개인 소비 물가 지수 그 부분이 이제 2.8%로, 그러니까 3%가 하회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에 있어서 이제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좀 수그러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코스닥에 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 쪽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 쪽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외인 쪽으로 한 달 전에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외국인 쪽에 이 큰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이 시점부터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차트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코스닥은 여러분들께 계속 이 차트 설명 드릴 때 이 노란 색깔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곳들에서 한번 밑으로 뚫려버리면은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밀려요.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갔었을 때는 회복을 빠르게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래야지 이 곳이 상방으로 돌파되면서 추세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밀려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이 코스닥의 흐름은 하방 흐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런 것들처럼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대를 툭 쳐야 되는데, 이거는 툭 치면서 어떤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찍어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힘이 찍어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봤어요. 많이 밀려야 한 요 정도. 근데 요 정도까지도 못 가고 다시 이 노란 색깔 매물대 지지대 하단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긍정 요소로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은 역시 상방 쪽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굉장히 심플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설명을 3번, 4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져도 될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동안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8만 전자 또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대장주격인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조금씩 주가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해서 시장 강세 흐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요 섹터, 테마 이렇게 좀 재료 4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3D 낸드인데,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해놓은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속성을 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 우선 3D 낸드 쪽, 특히 뭐 3D뿐만 아니라 그냥 이 낸드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46%,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단대의 3D 낸드를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 다시 재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낸드 쪽 강세 흐름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이쪽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방 쪽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다. 다만 워낙 고점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최근에 이 증시의 특징이 쭉 밀고 올라가도 이 급락세 한번 이거 타이밍 잘못 우리가 삐끗하면은 여기서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은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부분익절 실현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흐름이 우리가 좀 이제 과연 HBM 쪽으로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이 이제는 CXL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로 해서 넘어갈 것인가 테마 자체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미중 어떤 무역 갈등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한국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소재 쪽 또는 장비 쪽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강세 테마에서 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삐아라는 종목 상한가를 갔고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감으로써 이제는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제법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특색으로 알아야 되겠고 뭐 상한가 갔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뭐 계속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중하실 때 이 지금 삐아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이 그거에 걸맞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계량적인 여러분들이 그 어떤 평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서정기전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에너토크 이런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시간 외에서 강세된 종목들이 덜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력 설비라든가 뭐 전력 그리고 또는 제11차 전수본 그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 내일 또 강세 흐름 보여줄 수 있고 오늘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가 그리고 한미 글로벌 오늘 코오롱 글로벌은 워낙 시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27%까지 갔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동의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세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언제 치고 가면서 다시 바닥 잡을지 그 바닥 잡아내면은 이제는 또 인프라 쪽 인프라도 이제 통신이며 뭐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설 인프라 쪽이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이 중앙첨단 소재인데 중앙첨단 소재라든가 또 광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특징주 시간에 또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특징주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는 제가 특징주로서 HLB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HLB가 또 굉장히 강세 나왔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21,500원 정도 또는 뭐 거의 22,000원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 여러분들이 끝까지 메모하시면서 또 이제 체크하셔야 될 내용들 기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주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2,000원까지 갔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22% 상승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날 이제 특징주로서 HLB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이 추가 매수하실 절호의 기회다. 또는 지금이 신규 매수로 조금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급등 나왔을 시에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마이너스 65% 정도 수준에서 추가 매수 방송 통해서 보시고 이거를 플러스 8%로 수익으로 나오신 분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어떤 방송 잘 보시면은 이런 이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방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그 기준선이 여기예요. 근데 오늘 이 선보다 조금 더 간 것 뿐이지 여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에서 상승 장악형이 강하게 지금 HLB도 그렇고 지금 HLB 제약도 그렇고 지금 요런 캔들 나오죠. 지금 요 캔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발생한 캔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장악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쭉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쭉 올라갔을 때 일단 빠르게 수익 실현해버리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 이거를 이제 뭐 HLB에 대한 과거 어떤 향수 때문에 또는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겠지? 또는 과거에 갔었는데 그런 어떤 이제 막연한. 근데 지금 이 HLB는 항서제약의 어떤 그 이슈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이렇게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원래는 이 내용이 원래는 1번의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불발된 이유가 2번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오리무중 상태가 됐어요. 오리무중 상태. 불확실해요. 지금 한 60%에서 한 65% 지금 정도로 봐요. 그건 35에서 40%의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면은 속 편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력주라든가 단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이런 어떤 이 포트폴리오 상의 자산 배분 또는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가이드 자세하게 드리고 있고, 조영호 전문가랑 여러분들이 접점을 잘 이루시면은 시황 분석 지금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또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교육 해드리는 그런 것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재료의 부재 속에서 오늘 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적지근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짚어주셨고, 각각의 이슈를 받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아직까지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요즘 시장을 이끄는 확실한 키워드는 AI일 텐데요. 반도체는 물론이고 AI의 수혜를 받는 가장 큰 섹터는 바로 전기 분야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선주들, 전력설비 관련주들 같이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라면 홀딩 전략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이 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야 할까요? 이 트윙클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트윙클 종목의 수익률표 살펴보면요. 최근 미적지근한 흐름을 가져갔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50%의 수익 청산해볼 수가 있었고요. GST 같은 경우도 23%가 넘는 수익으로 수익 마무리했습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수익 챙겨드렸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단 2거래일만 들고 계셨어도 9%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하신다면 매매 전략 다 잡아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트윙클 종목 공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황을 체크를 해봤고 오늘의 강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도체 장비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거는 뭐 당연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하면은 네. 그 HBM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강세를 좀 띠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HBM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제 한미반도체.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 테마로는 좀 폭넓게 뭐 HBM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더 포함할 수 있는 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장비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넘버원이고, 최근에 이 조정장 속에서도 기어코 이 자리를 이제 지지를 강하게 해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한 2에서 3% 정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HBM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관점이 뭐 이번 주 관점은 아니고요. 이번 주 관점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블락이라고 처리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조금 더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내가 좀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수익 실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 마진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지금 이 HBM 쪽은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만 원서부터 해서 주가가 거의 뭐 지금 8배가 갔어요. 800%.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그런 실적이 지금 여기 이 주가 수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뭐 한미 반도체가 저평가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크잉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쭉 치고 가면서 오늘 끝난 가격이 16만 3천 원인데 한 20만 원 언저리 지금 보고 있어요. 20만 원은 워낙 이제 상징적인 어떤 숫자고 가격대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한번 상당 부분의 물량을 좀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봐서 잔여 물량을 가지고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흐름 보고 다시 물량 채워놓는 그런 전략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미 반도체 좀 간단하게 최근의 이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일단 상승의 이유는 이제 앞으로 6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 소식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소식에 따라서 장중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도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실적도 이제 뭐 전년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전분기 전년비보다도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살아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HBM 관련해서는 우선 넘버원이 지금 이 반도체 제조 쪽으로는 SK 하이닉스인데 이 SK 하이닉스를 이제 좀 위협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TSMC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으로는 그리고 이 메모리 쪽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와의 어떤 격차를 좁히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격차가 지금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HBM,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이제 점유율이 한 60%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이 TC 본딩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지금 한미 반도체죠. 여기. 그러면은 지금 이 점유율 이런 어떤 이슈가 살아 있으면은 한미 반도체 주가는 꺾이지 않고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에서 끝났지만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열어두는 이유가 바로 요 이유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엔비디아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상방적으로. 뭐 그게 뭐 계속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수직 상승하면서 갈지 또는 파동을 굉장히 심하게 치면서 갈지 그거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6개월에서 8개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 이 목표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액면 분할까지 10대 1로 지금 한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 이 한미 반도체도 2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어떤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열어두신 상태에서 좀 종목을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에 굉장히 굵직한 이 고객사가 들어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영어로 심벌로는 MU라고 해요. MU 우리나라의 종목 코드 번호 같은 거예요. 이 MU가 신규 고객사로 유치가 됐어요. MU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MU는 이제 3위 정도에 이제 위치하는 굉장히 큰 반도체 IDM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지금 한미 반도체 신규 고객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실적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알파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양 HBM을 납품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퀄 테스트에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돼야지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 점유율 요거를 좀 뺏어오는데 요걸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는 이쪽으로 지금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면은 이 한미반도체 주가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내용적으로는 있다. 차트를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자, 그리고 2024년도에 그러면 도대체 한미반도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도대체 이렇게 될까? 매출액만 따져볼게요. 2024년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매출액이 각각 5,500억인데 여기서 이제 더블이 붙는 거죠. 성장률이 100%가 붙는 거예요. 이게 연간 1조 원.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MU 그 신규 매출분이 또 붙을 수 있고. 그러면은 2023년도 매출액은 과연 얼마였을까? 이게 1,509억이에요. 1,590억. 그러면은 지금 작년 매출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300%가 늘어난 거죠. 이게 300%.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00%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16만 원 거의 2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는 됐다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이런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TC 본더 이 장비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EUV 노광 장비 그 ASML에 그 노광 장비가 없어서 못 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는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슈퍼을. 그렇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 꼴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이 TC 본더 이 장비를 연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HBM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키포인트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주가의 어떤 그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264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따지면은 22대 정도 월별로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산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은 420대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대 수준으로서 이제 이 TC 본더 장비로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HBM 시장 규모는 이제 연간 36%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장도 성장하는데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TC 본더 장비 업체인 이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주가 이 부분이 좀 추가적인 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크잉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HBM 관련주로 엮이고 또는 이제 넓게 보시면은 CXL 이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HBM 핸들러라든가 프루브 스테이션, 메모리 검사 장비 해가지고 테스터를 하는 주로 그런 장비를 이제 우리가 제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 이 테크잉은 오늘 이런 어떤 요거는 악재예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 6%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HBM 쪽으로 워낙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분기적으로 해서 일회성 어떤 악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겨내면서 오늘 6%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모습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테크잉이 이제 수출을 하죠. 그 수출을 하면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손실을 보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받은 대금을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이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근데 이 상단 하단 이 밴드를 잡는데 이 구간 내에서 환율을 이제 이게 지금 달러 밴드예요. 달러 밴드. 이 안에서 이거를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낮은 가격에 약정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지금 요게 지금 평가 손실이 149억 나왔어요. 밑에 우리라든가 국민은행, 산업, 뭐 삼성선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선도 계약 했는데 밑에 이제 1,100원을 약정했는데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죠. 그러면은 이 환율당 250원 최소 250원에서 한 200원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다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요건데 이게 지금 확정 손실이 아니라는 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은 더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 그냥 안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6% 오늘 밀고 갔어요. 그만큼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매물대가 물론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한 부분은 반도체 2023년도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기 반도체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보다도 못한 주가 수준이었어요. 한 요 정도가.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요 정도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업황 개선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한 요 정도서부터 산정을 해도 제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물론 여기 부분도 이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요 실적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파생상품 이 부분 평가 손실 그런 부분도 악재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이제 이겨내면은 오늘처럼 추가적인 급등세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좀 테크윙도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인데 이거는 이제 PSK라는 종목 이게 회사도 있죠. 자회사로 해서. 그래서 PSK는 전공정 그리고 이 PSK 홀딩스는 후공정 쪽인데 리플로우라든가 디스컴 이런 장비인데 쭉 지금 가고 있어요. 쭉.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 이 단을 5만 원이라고 하는 이곳을 잡은 느낌이에요. 여기를. 물론 내려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은 이 4만 5천 원이에요. 그냥 한 요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넓게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은 이렇게 이 주가 어떤 매수 밴드가 딱 잡힌 종목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딱 맞춰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추세 타면은 이제 추세 매매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리플로하고 디스컴이라는 장비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미 뭐 이 리플로라든가 디스컴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접점을 이루는 곳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일단 이 평균 매수 단가 여러분들이 잘 맞춰 놓으셨다면 이제 상승 나오면은 목표가는 요 구간에서 분할로 해서 매도 관점으로 좀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장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짚어주셨는데 이 속에서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본 종목도 있죠. GS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익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는데요. 수익률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 GST 한 종목만으로도 23% 그리고 식품주 지난주에 탄력 좋았죠. 동원 F&B로 15.43% 수익 청산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펩트론 이 종목으로도 9.07%의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문제가 커지고 있고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우리가 또 9%의 수익을 단 2거래일 만에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트윙클 종목입니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지난 트윙클 종목들 우리가 또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도 함께 또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펩트론 사실상 좀 짧게 승부를 본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긴 했지만 우리가 좀 길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네. 길게도 볼 수 있죠. 예. 자, 지금 이제 펩트론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트윙클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제가 이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35,000원에서 이제 33,800원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어요. 그러면 금요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요 봉에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했으면은 9%의 수익을 오늘 바로 어제 매수를 해놓고 오늘 급등 나온 기준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매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 좋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도 그렇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목표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보신다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탄탄한 시가총액이 제법 있으면서 산업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을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거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급등 나왔을 시에 이제 4만 원이라고 하는 제가 목표가를 이제 단기적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단기적으로 이제 강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 이제 보유하시거나 오늘 또 수익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T를 이제 그 지난 출연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역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23% 급등이 나왔어요.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한 4일 정도 있다가 엔비디아가 냉각 방법을 액침 냉각으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엔비디아발 뉴스를 토대로 해서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GST. 이 종목하고 이제 KN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KN솔이 더 이제 또 많이 갔죠. 하지만 이 23%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충분히 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동원 FMB 요새 이제 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양반김으로 유명한 이 동원 FMB 역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죠. 이때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었을 때 이 동원 FMB는 못 움직였어요. 그거 노린 거예요. 그거 노리고 나서는 15%또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 나왔고 역시 설명이라든가 매수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전 저항대가 여기였는데 지금 시점은 식품 관련돼서는 이 업황 자체가 증시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하고 틀리죠. 과거에는 식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는 안 움직이는 거 이런 어떤 그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거잖아요. 쭉쭉. 여기에 K 푸드 이런 게 붙으면서 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과연 밀리겠는가 이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밀고 올라갈 것인가? 밀고 올라갔죠. 그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에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방송에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분 익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게 좀 이제 종목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DKT 이 종목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제 FPCA라고 하는 키워드가 잡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5월 달에 세방전지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제 4월 그 전 출연에 이제 코오롱 인더 그리고 뭐 현대 HD 현대 미포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뭐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지금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도 내가 많이 실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료집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칭램과 관련주였던 이 GST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발 훈풍을 바로 받아들면서 우리가 23% 수익 청산해볼 수가 있었고, 또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김, 동원 FMB 그 탄력 받으면서 15.44% 수익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오늘 함께 보유하면서 펩트론도 10%에 가까운 수익까지 여러분께 안겨드렸는데요. 오늘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기를 꼭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차트를 읽어볼 수 있는 법,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담긴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자료집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지금 무료로 증정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조영호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네.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특징주 바로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의 특징주로는 광무인데 네. 광무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고 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비중만 여러분들이 좀 잘 조절하셔서 설명 잘 들으신 상태에서 좀 차분하게 하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제가 이 오늘의 특징주로 광무를 갖고 왔는데 무섭게 치고 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저도 파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내용부터 볼게요. 자, 2차 전지 기업에서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전환을 했어요. 2차 전지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8%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남의 돈을 쓰지 않고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이 사업을 할 때 레버리지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단 증시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년도 부채 비율이 13.97%로서 조금 더 낮아졌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유동 비율 한번 볼게요. 유동 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000% 가까워요. 1000%. 보통 기준이 100에서 한 200, 100은 좀 그렇고 한 200 정도 이상이면은 그래도 유동 비율이 안전하네. 급한 일 있을 때 그래도 유동적으로 좀 돌려막기 할 수 있겠네. 당장 걱정은 없겠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1000% 가깝다. 2020년도에 130%였던 그 유동 비율이 2021년도에 165%, 2022년도 210%, 그리고 2023년도 600% 돌파,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35%. 유동 비율이 높다는 거는 현금 흐름이 계속 되면서 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자금 회전이 이 재무 쪽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총 매출액 이 43% 비중이 어디서 나느냐? 미국 그리고 유럽 이쪽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성인데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쭉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엔캠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월 달에 이제 전액 첨가제 요 2차 전지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 2차 전지 쪽에 소재 사업 부분을 신설을 했어요. 요게 지금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이 캐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대중화되기 전에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수익이 안 좋은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재무 건전성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선 이렇게 막히는데 이런 어떤 차트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과거에는 이 자리 절대 돌파 못하죠. 지금 돌파를 살짝 했어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때 이 선을 살짝 깼을 때 요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면서 목표가 쭉 가져가시는 이런 고점 가볍게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런 고점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최소 목표가를 7,500원 이상 봐야 돼요. 최소. 요게 지금 기준이 최소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출렁임은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내가 추가 매수 한 2번 정도의 그 어떤 예수금은 남긴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 자 강문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 그래프예요. 자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요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 어떤 주가 변동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종목을 대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징주에서 이 HLB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매수 절호액에 이거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 이 하방 쪽에서 상승장악형.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광무부터 HLB까지 만나는 봤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진또배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캔들 자료집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자료집까지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승전 종목이겠죠. 그래도 오늘 종목 또 우리가 지금 담아갈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시크릿 종목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전문가님 바로 예. 알려주시죠. 시크릿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자, 트윙클 종목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 요 종목인데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그거는 요 선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방 쪽에서 항상 급등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 우리가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이 제가 드리는 어떤 이 분할 매수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실행을 하시면 가지고 있으면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SSD 테스터라든가 그리고 뭐 버닝 테스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후공정 쪽으로 모든 테스터기 장비 이 부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XL 쪽으로 해서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인력도 굉장히 빠르게 충원을 하고 있어요. 원래 150명이었던 인력을 250명으로 늘리면서 이런 부분인데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이 CXL 검사 장비가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반도체 기업 S사는 저도 추정인데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이 CMOS 특히 이미지 센서 이 부분을 이제 공급하는데 이 부분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이 소니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 삼성전자가 뒤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비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인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이미지 CIS 이 부분에 이제 시장 성장률이라든가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성장을 하는 그 시장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 CIS 시장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맞물려 가지고 더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CIS 그러면은 이 장비 관련된 이 종목인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반도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해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종목 그런 이 재료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큰 포인트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강한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메모리 업체 또 테스터 이런 테스터 장비 쪽 이쪽은 어떤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HBM 때문에 또는 CXL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런 쪽 회사들을 바라보는 증시에서 이 시각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과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 지금 주가 수준 보시면은 높이 갔다가 많이 하락을 하고 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진동 치고 나서 쭉 상승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페트론이라든가 그리고 GST 그리고 동원 FMV 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급등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시장의 성장성이 앞으로 더 커져갈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주가는 좀 기대감에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선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가님이 무엇보다 20% 이상의 기대 수익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신 만큼 함께 보시면서 전략 잡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뭐 이번 주만 해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펩트론 같은 종목으로도 9%의 수익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렸고요. 지난주 시장에서도 GST, 동원 FMB 정말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우리 이미 다 포트폴리오 속으로 옮겨갔고 수익 매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 종목도 전문가님과 함께 담아가 보면서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